네.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소셜 시큐리티 사기 예방 안내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재정 안전망이잖아요, 소셜 시큐리티가. 맞습니다. 정말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기가 점점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특히 그 고령층을 노리는 수법들이 더 교묘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안내서를 보면서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이 뭔지 좀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예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내서에서 제일 먼저 짚어주는 게 역시 그 전화 사기네요. 그 사회보장국 SSA 직원이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요. 아, 네.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죠.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무슨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그래서 곧 정지될 거다. 이러면서 벌금을 빨리 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막 요구하는 그런 식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기만 해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용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되게 다급하게 만들겠네요. 네, 근데 이 안내서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실제 SSA는요, 절대 전화나 문자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달라, 비밀번호 알려달라, 이런 민감한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아, 절대 안 물어본다. 네. 그리고 당장 돈을 보내라, 벌금을 내라, 이런 요구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네. 일단 큰 피해는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안내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아, 그냥 끊어버려라. 네, 설명하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진짠가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절대 그 사람들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걸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SSA 공식 전화번호 그 1800-772-1213번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아, 1800-772-1213 직접 걸어서 확인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화 말고 또 다른 수법들도 있잖아요. 안내서 보니까 그 피싱, 이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나오던데요.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걸로요. 아, 네. 피싱도 정말 주의해야죠. 이게 뭐냐면 진짜 SSA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게 오나 보네요. 네.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공지가 있으니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서 링크를 딱 누르게 유도하죠. 네. 근데 그 링크를 누르면 가짜 SSA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그인 정보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어서 그걸 빼가는 수법입니다. 이야, 정말 교묘하네요. 그럼 이것도 대처법은 비슷한가요? 네,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삭제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정말 SSA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면 이메일이나 문자에 있는 링크를 통하지 마시고 항상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www.ssa.gov 이렇게 공식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겠네요. 네. 만약에요. 정말 운 나쁘게 이런 사기에 넘어가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가요? 안내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던데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출된 정보, 예를 들어 이름,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같은 게 있으면요. 사기꾼들이 그걸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본인 명의로 가짜 연금을 신청해서 돈을 가로채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막 써버린다거나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와, 대출까지요? 네.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고령층 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기 쉬운데요. 이게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신용도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안내서가 제시하는 핵심 예방 수칙들, 이거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실천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전체가 이 위험을 인식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는 주기적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SSA는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중요한 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요. 네. 일종의 가족 내 정보 공유,
백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SSA에서 제공하는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이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아, 그 계정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계정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소득 기록이라든지 앞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같은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아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이상한 변경 사항은 없는지, 나도 모르는 신청 내역이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걸 감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이죠. 아, 그리고 2단계 인증 설정해 두시면 더 안전하고요. 아, 내 계정을 내가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그러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SSA 공식 번호 1-800-772-113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죠. 거기에 사기 신고 전문 웹사이트가 있어요. reportfraud.ftc.gov 여기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reportfraud.ftc.gov.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 중요하군요. 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서류 관리입니다. 서류 관리요? 네. 연금 명세서나 뭐 소셜 시큐리티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잘게 파쇄해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파쇄. 네.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디지털 시대지만 이런 아날로그적인 주의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소셜 시큐리티 사기라는 게 수법도 되게 교묘하고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로 딱 알고 또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정보하고 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다뤘던 메디케어 사기 예방이랑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아,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사기 유형들 그리고 예방법들을 주변 분들하고 좀 공유하시고 또 본인 SSA 계정도 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습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정보, 내 연금은 내가 지킨다 이런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 본인이나 또 소중한 가족분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지키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그런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은 저희가 금융사기라는 좀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우리 삶이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것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